화면을 보고 조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처음부터 할까? 처음부터.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출제된 바도 있지만은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거래를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됐다는 것이, 저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중개대상물 공부에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런 거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봐봐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 현실에서.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중개가 아니고 중개대상물 중개야. 그렇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거. 그 물건 중개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게 중개대상물 하는 거하고 부동산하고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하고 일부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일치되지를 않아. 알겠어요. 그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또 부동산의 개념하고 또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개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법 이름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세요. 그런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렇죠. 토지 공급이든 건축물 공급이든 그런 법에 따라서. 그렇죠.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잖아. 그런 공급 계약. 알겠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의 공급 계약. 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니까 토지 건축물의 최초 분양 계약을 의미한다. 그것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자, 그리고 알겠어요. 다음 강목, 가목, 나목에 어느 하나에 대한 지위의 매매계약. 이 지위하는 건 권리다. 이 권리. 알겠어요. 그 어떤 권리냐. 2번에 따른 계약. 2번이 이거잖아. 알겠어요. 최초 공급 계약이잖아. 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걸 분양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분양권의 무슨 계약?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라. 라는 거잖아. 그리고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입주권이라는 지위의 무슨 계약?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관계. 그래서 첫 번째 관계를 점검하는 게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부동산 등 하는 거는 등자가 붙은 거는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고 등은 뭐고? 지위, 권리, 분양권, 입주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알겠어요? 봐봐. 처음에 우리가 용어 정의 공부했는데 알겠어요? 부동산은 요렇고 부동산 등 하는 거는 뒤에 뭐가 있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지위 아이가 지위, 분양권, 입주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거래당사자의 개념, 인재적 계약 당사자의 개념 다 구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세요. 법마다 용어 개념 정의가 같다 다르다 법마다 알겠어요. 그래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알겠어요.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지 거래신고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깜빡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부동산의 개념 같나 다르나? 다른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놓쳐버리면은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그랬어요. 발급받은 때는 실거래 신고를 하면은 발급받을 거 아닌가 봐. 그렇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뭐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금인계약서 제도를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진도만 나간다고 해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그렇죠. 이런 규정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할 때는 이것만 들었을 거야. 뭐냐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쌍무계약을 체결했냐 편무계약을 체결했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쌍무계약의 경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 들었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인 등기 신청을 잔금 지급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거다.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기다. 그게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한 이 전문의 법의 내용이 어느 법에 적혀져 있는 걸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놓치지 말아라 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늘 그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가지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 그렇지. 근데 그 등기특별조치법에는 금인제도가 있어. 금인제도가. 그래서 이 표현을 외워두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계약을 이 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이에요. 계약을 원인으로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래서요. 그렇지? 그래서요. 그러면 이 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은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 아닙니까? 그리고 교환 계약도 있는없나? 정려 계약도 있는없나? 대물 변제 계약 이런 것도 있는없나? 있잖아. 알겠어요.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잖아. 알겠어요. 이런 거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그 계약서가 있는없나? 있잖아. 이 계약서에다가 그래서요. 시군구청으로부터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라는 거야. 그 금인받은 계약서가 있을까 아이가? 그 금인받은 계약서를 뭐라 그런다? 금인계약서라고 그런다 이 말이지. 이 금인계약서가 바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정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등기 원인정서를 이걸 내라라는 거야. 이걸 내기 위해서 금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계약도 금인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등기특별조치법 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잖아. 그러면 신고 필정 나왔잖아. 받았으면은 계약서에다가 뭘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금인계약서 제도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와의 관계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금인받을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등기 원인정서로 뭘 내노? 신고 필정 내는 거 아이가? 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교환계약하고 정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가 아이가?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럼 여전히 이거는 금인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알아라 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출제거리가 있긴 있지 여기서. 정려계약은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안 하잖아.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럼 교환계약은 중개 대상이가 아이가? 중개 대상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교환계약을 중개 완성시켰다라는 거잖아. 부동산의 교환계약. 에이? 그럼 실거래가 신고 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그런데 뭐는 받아야 되노? 금인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물어볼 틈이 생기는 기다 이 말이야. 이거 시험에 안 내. 정력이야. 공부하는 계약이 아닌데.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도 이제 시험에 틀리라고 낼 때는 또 이 내는 거지. 민법 공부할 때는 대물 변제 계약하는 건 들어보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거는 금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지. 알겠어요? 대물 변제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대물 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신청하면 금인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건 틀리라고 내는 게야.
근데 여기 출제거리가 딱 되잖아요. 근데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고 출제 틈이 보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런 기다. 오케이?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이 다른 제도와의 관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모인데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봐. 국토계획법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하는 게 있나 없나? 있지. 그럼 건축 허가 제도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 하는 게 있잖아. 근거법도 같나 다르나? 달라. 근데 개발행위는 한 6가지인가 일이 있는데 건축행위도 개발행위가 아이가? 개발행위잖아.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라요. 그럼 이 건축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나? 건축 허가 받아야 되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다 받아야 되는 것 같아.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건축 허가도 받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네 건축법의 건축 허가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건축 허가 받음으로써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에이? 그럼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잘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개발행위 허가도 공부하는 사람 아이가? 건축 허가도 공부해야 되는 사람 아이가? 둘 다 공부 출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 관계를 물어보는 기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 실무에서는 결국 그 의제 규정 때문에 건축 행위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 건축 허가로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보면 나와. 세밀하게 들어가면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뭐냐면 건축 허가 대상이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도 원래는 맞았잖아.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서류 낼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낸다 안 낸다? 같이 내도록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건축법관 일괄 협의회 가는 게 개최된다 이 말이야. 건축법관 일괄 협의회 가는 거 건축법에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있어. 건축법 있다 보면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뭐다?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알겠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심의를 한다는다 해. 그러면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면 건축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줘 버리.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도 당연히 받은 것으로 보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실무가 진행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요거는 알겠어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그랬어요. 그럼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해가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외국인이. 그럼 그것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가 이거? 대상이지. 알겠어요? 그렇지. 매매 계약이니까. 근데 요 관호가 딱 있어. 요게 뭐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일단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일단 이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지. 근데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알겠어요? 뭐 대통령자에 따라 뭐 해야 된다?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놨어. 이 8조 제1항 돼 있잖아. 그럼 이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하는 말은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야.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야. 아직 진도 안 나가서 오늘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야. 그러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둘 다 해야 되느냐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라고 돼 있노? 제외돼 있잖아. 알겠어요? 제외돼 있잖아.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해가 취득하잖아. 그러면 거래 신고를 하면 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고 별도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하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의 뭐 관계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중개사가 100%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개하면서 봐봐. 매수인이 외국인이야.
매도인은 뭐 한국인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 완성시켰어.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니까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 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공부한 지식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수인이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그럼 둘 다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 알겠어요? 그럼 중개사로서는 고객한테 뭐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 중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잖아요. 알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뭐 절차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봐도 돼. 알겠어요? 그거는 찾아보면서 일하면 되는 게 있는데, 이 신고해야 되느냐 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것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신고 방법 절차 이거 뭐 알아볼 필요 뭐 있어.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3조에 나와 있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는 8조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뭐가, 토지도 부동산 아이가, 토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는 게 뒤에 가면 나와.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국인이 함부로 소유권 취득해서는 안 되는 땅덩어리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걸 허가구역이라고 정해놨어. 그거 외워야 돼. 나중에 가면은 그 구역에 있는 토지라면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 신고 관청에서 뭐를 받아야 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인 거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알겠어요?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 알죠? 토지 거래 허가제. 알겠어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면, 알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게야. 그러면 잡아봐.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땅이, 알겠어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구역도 되면서, 알겠어요? 부동산 투기가 염려돼가 시도지사나 국장이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두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뭐만 받으면 된다.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또 토지 매매 계약 아이가 취득 허가니까. 그렇죠? 그럼 뭐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이가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 허가야. 에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사후 신고야. 그러고 규제 목적이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허가 받도록 하는 기고 토지거래 허가는. 실거래가 신고는 뭐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봐봐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 그래가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60일 이내에 또 뭐 또 하는 거다?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야. 우선 이제 근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따라서 결론 제가 적어놨잖아. 이미 설명했는 걸 적어놨네. 따라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도 토지 계약 체결 후 부동산 뭐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외국인 등이 11조에 따라 만약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하고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다라는 거야. 별개인데 그래서요. 뭐가 우선이다? 토지거래 허가가 우선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그래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어. 그러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사전에 받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실거래가 신고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구역도 맞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맞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 실거래가 신고하면 되고 이렇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제도의 상호관계다 이 말. 알겠어요? 차근차근 따져봐. 알겠어요? 그야
그 다음에 그러세요. 아, 여기 했노. 이게 바로 뭐다? 여기 11조 돼 있지. 이게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제도가 아니고 뭐 토지거래 허가 제도다 이 말이지. 옛날에 국토계획법에 있던.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이런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땅은 공동으로 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 근데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하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규제 목적이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농지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 에? 그러면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뭐 본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농지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그 농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어. 그것도 부동산 매매계약 맞나? 맞지. 실거래가 신고 대상 맞나? 맞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이거. 그럼 사전에 뭐 받아서 토지거래 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대신에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증은 별도로 신청한다는다? 안 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음으로써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봐주기 위해서 뒤에 한번 읽어봐. 이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런 법에 따라서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바람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뭐한다? 확인하여야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허가해 줬다라면 농림축산물 장관에게 뭐 하도록 돼 있다? 통보하도록 돼 있다.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 장관한테 뭐 한다? 통보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잖아? 받은 경우에는 등기특별에 따른 또 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이거 없더라도 실거래가 신고했었나 안 했었나? 했으니까 마찬가지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되니까 검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뭘 제출하면 되노? 토지거래 허가증 내야지.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 있겠네. 토지거래 허가증 내고 거래신고 필증 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농지증 별도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 제도가 여러 제도들이 있다면 그 상호 관계를 알아야 된다 말이지. 알겠어요? 각 법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영역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첩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이 제도와 저 제도의 관계를 설정해 놓는 게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쁘면 헷갈리는 게, 3개에서 또 4개로 흘러나쁘면 더 헷갈리는 게. 알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게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 다 간다. 자, 거래 신고 절차 봐봐요. 그래서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신고관청을 알자라는 소리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그 제가 문장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핵심은 요 빨간 글이 닫고 알겠어요? 노란 글이 닫고 해놨잖아. 알겠어요? 그렇다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건너뛰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읽으면서 다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전체 3줄을 갖다가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게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읽어줘. 읽어주면서 핵심은 뭐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 이런 거 다 배우는 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갖고 공부만 하면은, 요약집만 갖고 공부하면 이거 다 띄는 거야. 다 띄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죠?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게 그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기다. 이해도가. 알겠어요? 다 외워야 되는 게야. 그러다가
분량이 늘어나면서 5대5니까 그만 힘들다 이래 본다. 판결도 마찬가지,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길더라도 쭉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단어들만 뭐 여러분들이 골라가 익히고 그런 기다. 자, 신고 대상인 계약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에 우에 거래한다? 직접 거래한 경우에. 알겠어요? 또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 경우? 중개한 경우. 알겠어요? 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 신고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비스무리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있다라는 거지. 직거래한 경우인지 뭐 중개 거래한 경우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게 되네. 됐죠? 에? 꼼꼼하게 모든 걸 놓치려, 하나도 안 놓치려고 욕심 부리니까 머리같이 터지는 게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번만에 다 100%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겠어요? 그 5번에는 요걸 알았으면 다음 파수에는 또 다른 걸 살붙이고 알고 이렇게 좀 마음을 푸지게 가자. 알겠어요? 자, 거래 당사자는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알겠어요?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는 게 신고할 내용이겠지. 신고 사항이겠지. 에?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자는 부분이 아니잖아. 뒤에 가면 나오겠지. 어쨌든 뭐 신고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관청에게 어떻게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라는 거야. 공동으로. 알겠어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는 알겠어요? 누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는 게야. 알겠습니까?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30일 내에. 알겠어요? 이건 이제 위반 시에 제재를 요리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익히 넘기고. 알겠어요? 건너뛰기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험에 어려워져.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나오면은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취합 봐야 돼. 알겠어요? 자, 근데 똑같은 제목이잖아. 직거래한 경우에 공발기 좀 더 남았다라는 거잖아. 에? 그렇죠?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서 양식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어? 공동 신고 아이가.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그 다른 이 선생님이 알겠어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하니까 가면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 요청은 나왔죠. 도장 찍는다고. 신고서에 뭐 공동으로 뭐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 제출한 여기 공동 신고하라라는 의미야. 그러면 결국 서명 또는 날인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지. 손잡고 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누구일 때는 국가 등하는 이런 사람들이더라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뭐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다 외우면 좋지만 못 외워. 알겠어요? 감으로 그냥 국가 등일 수 있지. 그럴 경우에는 국가 등이 뭐 한다? 신고하라라 돼 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잘 묻겠나? 잘 안 묻지. 국가 등이 신고하겠네. 중개사가 뭐 국가가. 알겠어요? 이런 거 내면은 뭐 틀리라고 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는 거야, 그야. 알겠어요? 읽다 보면, 국가 등이 신고하는데, 뭐 중개사 시험에 이런 까지 꼭 내긴 내더라도 확률이 좀 안 떨어지겠나? 그럼 꼭 외워야 되겠다. 욕심 버리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국가 등 아이가? 국가 등은 거래계약 신고서에 당연히 단독으로 뭐가 서명 또는 날 신고. 당연한 소리야, 이거. 그냥 읽어주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아무리 내용이 당연한 거라도 그 당연한 소리를 법으로 규정해 놨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게 다 법 내용 아이가. 그 이런 게 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뭐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하는 말은 서명 손잡고 같이 안 갈락한다가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을 안 낙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뭐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서명 떠는 날이 나면 나도 신고 안 한다. 차프라 이카면 다 신고 의무 위반이 되잖아.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라는 게야. 그래서 그러면 신고 관청은 와 공동 신고해야 되는 건데 단독으로 신고 안 넣어? 궁금하나 안 궁금하나? 신고 관청 입장에서는 궁금해질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해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왜 단독으로 신고하는지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각호 2개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가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첨부하는 서류가 있구나. 그래서 왜 첨부하는구나? 공동신고가 원칙인데 단독으로 신고하니까 신고관청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 내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럼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계약서 내나 안 내나? 안 낸다라는 거야. 매매계약서 안 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신고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럼 왜 공동신고인데 니 혼자 단독으로 신고하나? 단독신고 사유서를 작성해가 제출해라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얼마나 상식적인 내용. 그냥 읽어주는 게야. 알겠어요? 자,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하는 경우 있었지?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 있었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있었지? 근데 아직 진도 안 나갔어. 뒤에 가면 정정 신청 제도가 있고 변경 신고 제도가 있고 해제 등 신고가 있어. 그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기라. 그런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에서 전경의 법인 또는 매수인이 위임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누가? 위임을 받은 사람은 대행한다 하니까 신고 의무자들로부터 위임 받았으니 대행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이 사실상 대리 신고하는 말도 많이 쓰죠. 대리. 근데 이것은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잖아. 대행. 알겠어요? 왜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대리는 법률행위잖아. 근데 실거래가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걸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리라고 용어를 안 써놓고 대행일이 써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대리와 대행 의미는 다르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대리라는 글자로 바꿔가 틀리다 찾아내라. 시험 줄 때 절대 안 내. 알겠어요?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신고 의무자가 아니잖아. 그 대행사로 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분증 보여주고 그렇죠. 나는 대행 신고할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를 첨부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해라라는 거잖아. 그거 읽어보니까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누구?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이나 위임장. 그렇죠.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누구이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이나 위임장 이해되잖아. 알겠어요? 이걸 왜 외울 필요가 있나? 그런 규정이 당연한 소리네 이래 되는 거잖아.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 복사 미뤄라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위임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잖아.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학원 모의고사 같은데 장난칠 때는 인감 증명서 이렇게 자꾸 한다 이 말이야. 쉴 데 없이. 알겠습니까? 갑자기 쓸모없는 장난을 막 치는 게야.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걸 그렇게 훈련시키도 괜찮아. 왜? 어쨌든 그 글자가 틀리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발견하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그 현재 신고 방법은 무슨 신고와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과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전자무선 신고를 할 때 사용하던 시스템을 현재 부동산 무슨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 관리 시스템 가는 걸 몰라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우리 책에 나중에 지우라 할 거야. 알겠습니까?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온라인 상으로 신고할 때 뭐라고 불렀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영문으로 RTMS인데, 알겠어요? 그게 지금은 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은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하고 뭐 온라인으로 신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다 방문 신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전자계약 시스템이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활용하는 사람들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그리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 이런 거는 뭐다 참고 자료잖아. 시험에 내겠나 안 내. 알겠습니까? 그 지금 이 그림도 시험에 내겠나 안 내.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붙여 놓은 거지. 그 제가 그 자료집 다 만들어 놓은 거는 알겠어요? PPT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뭐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살붙여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 알겠어요? 쭉 읽어 주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직거래 할 때 그랬는데 이제 또 무슨 거래? 중개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나요? 중개 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를 한다 이 말이지.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를 해서 거래가 있다 하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국 뭘 작성 교부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라는 소리가 되잖아. 그게 중개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신고사항은 아직 공부 안 했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긴 했지. 사항을 거래계약처부터 마찬가지 며칠 이내에 30일 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딱 읽었어. 그럼 직거래일 때는 누가 신고 의무자고? 거래 당사자 공동. 알았어요? 예외가 있었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 알았어요? 일방 신고를 거부하여 살 붙이는 거잖아. 그럼 중개거래했을 때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구나? 개업공인중개사구나.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는갑다 없는갑다? 없는갑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는 까무으면 되는 거야. 이자 무으면 누가 알아서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딱 공부해 놓으면은 제대로 공부한 중개사들은 그럼 현실에서는 뭐다 중개거래 했어도 중개거래 했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하기 싫어. 그럼 오염되노. 직거래한 걸로 만들어 보면 되는 겠네. 이런 머리가 굴러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근데 실제 중개는 했잖아.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다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걸로 만들어 버리면은 누가 신고하면 되노? 거래 당사자 신고해야 되잖아. 그럼 거래 당사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 대신에 걱정하지 마세요. 거래 신고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 그리고 수수료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하면 될 거인 거. 알겠어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공무원들이 알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머리가 굴러간다 이 말이지. 법을 싹싹 피해가는 이런 머리가. 알겠어요? 됐죠? 근데 이건 또 뭐,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단독 중개도 있고, 뭐, 공동 중개도 있다라는, 이 공동으로 중개했으면 공동 신고 맞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 경우에도 머리 탁 굴려봐. 실제로는 공동 중개인데, 뭐, 단독 중개한 걸로 또 만들어 보면 되나, 안 되나? 되는 거지, 뭐. 그럼 한 사람은 빠지는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머리 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키도록. 그렇지? 나중에 사달라면 조사하면 다 티나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대한민국 조사하면 다 티나봐. 그럼 이거는 위반 시의 제재니까 점검회가 기억할 것들 기억하고 까먹으면 치 아프고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출제거리인 거야. 알겠어요? 중개 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어. 알겠습니까? 없어.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여금 거래 신고를 뭐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요거 물을 가능성이 높겠나 안 높겠나? 높지. 중개사 자격시험의 특징상.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 위반 시에 뭐 제재도 적어놨죠. 이런 건 외우는 것밖에 되나? 거래 당사자는 신고가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실거래가 신고서 있겠지. 신고서 그 양식에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 아이가 서명 또는 날인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한다. 신고 의무가 없는데 뭐 도장 찍을 일이 뭐 있노 없다.
그럼 계약서 사본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한다.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해당 개업과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시행규칙이지. 이미 이건 다 아는 거 아이가? 그렇지? 공동으로 신고한다 하는 게 이 방법 아이가? 그렇지? 알겠어요? 맞죠? 이게 시행규칙이잖아. 이거는 뭐고? 법이고. 이 법보다 하위 규범이잖아. 이 법의 상위 규범의 이 문장의 구체적인 뭐다? 방법을 적어 놓은 거잖아. 알겠어요? 이 말이나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같은 말이야, 사실은. 알겠어요? 그럼 시험 출제자가 요걸 뺏기낼 수도 있을 끼고 뭐 요걸 뺏기낼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걸 내든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이걸 제가 자료에서 빼뿌도 되는데 시험 출제위원이 이걸 안 뺏기내고 이걸 뺏기내고 싶고 또 적어 놓은 게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같은 의미라, 같은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분량이 내려놔도 봐봐요. 시행 규칙에 있는 게고, 이거는 법에 있는 게고, 상위 규범에 있는 게고, 하위 규범에 있는 게고, 상위 규범에서 정해놓은 걸 구체화 시키는 게 하위 규범 아이가? 구체화 됐다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의미는 같은 게가 다른 게고, 같은 게지, 뭐. 알겠어요? 아직까지 중개거래 한 거 공부할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 제목 다뤄 놨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공동중개인데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 안 할락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뭐 제3조 2항을 준용함으로 해놨어. 제3조 2항을 준용함으로 이거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3조 2항 봐봐요. 3조 2항이 어디가 붙노? 아, 이기네.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지. 자, 그럼 봐봐. 이 문장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대입시켜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하지 않은 타방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말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놨잖아. 알겠어요? 원래 법은 준용한다 이리 적혀져 있어. 준용한다라고. 알겠어요? 법조문에 보면. 그럼 결국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근거를 다 적어놨잖아 제가. 알겠어요? 따라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난을 할 수밖에 더 있나? 그렇지?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해서 왜? 와 공동신고인데 단독으로 신고한 그 이유가 뭐고 서류 첨부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된다. 아까하고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잖아. 알겠어요? 똑같잖아. 알겠어요? 뭐 하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개업공인은 공동신고, 정정신청 이런 아주 공부 안 했어.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위임을 받은 누가? 소속공인. 여기 중요해. 아까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할 경우에는 뭐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했는데 아무나 위임 받을 수 있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소속공인중개사뿐이다. 알겠어요? 신고서 등의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게 알겠어요? 그러면 소속공인 신분증명서 내야 될까 안 될까? 내야 되고 대행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첨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돼. 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행신고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신고하는 경우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하는 규정이 뭐 없다는 점을 뭐해라? 주의해라라는 게 혹시 출제위원이 장난칠까 싶었어. 그 왜 규정이 없느냐? 책에도 안 나와. 알겠어요? 왜 이쪽에는 규정을 안 만들어 놨느냐? 첨부 서류를. 무슨 신고된 자다. 고용신고된 자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증명서만 내면 소속공인은 고용신고된 사람이다라는 거에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만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 그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다음에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 가는 게 있는데, 알겠어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알겠어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읽어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이름 단어는 외울 필요 없어. 봐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하는 양식이 있다 없다? 근데 그 양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야. 별지로. 알겠습니까? 신고서를 그 이제 줄여서 법인 신고서라고 한다 이 말이지. 신고관청에 뭐 해야 된다?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별도로 뭐 법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주택도 부동산 맞나? 맞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 법인의 누구? 임원과 거래 상대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부,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이야.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택에 대한 최초 공급 계약과 그 계약을 이걸 몰라 되겠다. 제외한다는데 알겠어요. 세밀한 부분은 됐죠. 이건 제재니까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보고 뭐다 살 갖다 붙이가 익히는 거잖아. 제재.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다 신고 의무 위반이가 위반이가 위반이잖아. 그럼 얼마다 500 과태료다. 근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뭐다?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100분의 10이야. 원래는 100분의 5인데 그것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거짓 신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슨 사유다? 포상금 지급 사유다. 올도할 끼다 이 말이지. 제도가 많아서 그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라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 대상인 계약을 실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뭐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거지. 좀 더 심각한 위반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게다 말이지. 그거 읽어주면 돼. 그 한 번 읽어야 되겠나? 한 서너 번 읽어야 되겠나? 서너 번이면 되는 게야. 알겠습니까? 외우려고 딸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봐봐요. 신고사항 해놨잖아. 이거 봐봐. 아래 구분에 따라 신고사항 규정인데 공통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냐, 법인이 외의자, 개인이, 법인 외의자가 개인 아이가. 그렇죠.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지역이지.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그렇죠. 실제 거래, 이런 경우마다 이 경우마다 신고사항이 같다 다르다. 조금씩 달라. 그런데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신고하는 사항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자, 아래 구분에 따라 신고사항 규정이 돼 있는데, 알겠어요? 그걸 이제 책에 복잡하게 해놔서 그걸 갖다가 도표로 만들었다. 그 우리 교재는 여기 있지 않았느냐? 몇 페이지고? 381페이지. 그 표 있지? 그 표 별표 했잖아. 그 앞에 잔뜩 신고사항 막 복잡한 거 다 지압부고 요 표로 공부해라 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사항. 법인이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신고사항. 알겠어요? 다 주택이야. 주택. 토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표 갖고 공부하면 된다 그랬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만든 표하고 책 있는 표하고 뭐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조금 모양새가 다르지. 그 여러분들 요령껏 이거 보고 싶으면 이거 보고 책에 거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러면 되는 기다 이 말. 알겠습니까? 응?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진다. 금액도 달라지고. 근데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지역 불문 금액 불문 다 이 전부 소리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그 구분해가 기억하면 돼.
아주 복잡한 걸 표로 딱 출제거리만 만들어 놓은 기다 이 말이지. 그 요 밑에 거는 뭐다?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게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고. 또 봐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어떻게 매수하는 경우?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추가 신고 사항이 나타나. 추가 신고 사항 하는 거는 공통 신고 사항 이외에 별도로 뭐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표 갖고 공부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표 갖고. 요것도 부연 설명해 놓은 기잖아. 그래서 이게 공통 신고 사항이다. 공통 신고 사항. 공통 신고 사항. 그런데 요 8번은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하는 말은 중개거래한 경우잖아. 중개거래했을 때는 요것도 공통 신고 사항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직거래일 경우는 8번은 신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실제로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 아이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1, 2, 3, 4, 6, 7, 8, 9, 1 숫자가 붙으면 무조건 뭐 하려고 한다? 외우려고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사항 아이가. 그럼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취지가 뭐고 이 말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을 근거로 과세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 그렇죠? 그럼 봐봐요. 거래 당사의 인적 사항 하는 거 이거 시험 출제 한다 한들 X로 내겠나 O로 내겠나? 당연히 O로 내지 이거는. 알겠어요?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그럼 계약 체결일도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신고니까 기한 준수했나 안 했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이런 것들 뭐 다 부수적인 신고 사항들이야. 사실상은. 알겠어요? 별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고. 알겠어요? 이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특정 소재지 지분 지목 면적. 알겠어요? 그렇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가 토지냐, 건축물이냐, 권리냐.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야.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 알겠어 이거? 실제 거래 가격. 그래서 아까도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체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놨다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신고사항이야. 그러면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또는 기한 하는 거는 이건 왜 신고서에 적어 넣으라 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조건과 기한의 의미를 깨달으면 당연히 있으면은 적어 넣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있으면 특약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있으면 우회되노.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카브레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알겠어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외우게 하려고 하니까 또 안 해도 되는 긴데 또 외우게 하려고 하니까 제 심정이 허락을 안 하고 알겠어요. 봐봐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 하는 게 뭐고? 부관 가잖아.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야. 부관의 의미가 뭐냐 말이지. 알겠어요? 그것만 확실히 하면 이거는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지. 없으면 안 적어놓으면 되는 게고. 알겠어요? 부관 뒤에 붙인다는 거 아이가. 붙이는 약관 아이가. 어디에 붙인 기고? 법률 행위에 붙인 거 아이가. 법률 행위에 부관 아이가. 그럼 우리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 아이가? 맞잖아. 매매 계약을 실거래가 신고하잖아. 그럼 매매 계약에 당사자가 부관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안 붙이는데 붙일 때 그럼 뭐 적어 넣으라는 게 신고서에. 왜? 이 법률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효력에. 조건과 기한의 내용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내지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하잖아. 정지조건이든 뭐다 해지조건이든 간에 뭐야 조건 아이가.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하잖아. 그럼 조건이 붙었대. 정지조건이. 그럼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나? 안 하잖아. 법률행위 효력도 발생, 매매계약 효력도 발생 안 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 실거래 신고는 해야 돼. 계약 체결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이 계약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거는 뭐다? 신고 관청이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을 딱 생각하면 되잖아. 응? 됐죠? 뭐 이런 건 보수적인 거잖아. 에이? 외국인에 관한 거니까. 알겠어요? 외국인의 인적 사항 뭐 그런 걸 파악하고자 하는 긴데 뭐. 알겠어요? 그 공통 신고 사항이죠. 됐죠? 그게 결국 제가 볼 때는 공통 신고 사항 외워봤자 장난칠 거는 이기야. 이거. 직거래냐 중개거래냐에 따라서 이거 신고하나 안 하나 그거 물어보는 게야. 알겠어요? 됐죠? 어이구 씨 죄송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돼. 읽어보면 되는데 지금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 돼 있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방법 제출 관련해서 적어 나온 게야. 이게 복잡한데 아까 표 있죠, 표. 그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라 하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자금 조달 계획 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알겠어요? 그럼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이것도 필요는 없고. 이거 봐봐. 기타 그 밖에 있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신고한증에 뭐해라? 제출해라. 상식이가 상식이다. 대행 신고하는 사람도 신분증명서 내나 안 내나? 내잖아. 어쨌든 실거래가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신분증명서 뭐 제출해야 돼. 알겠습니까? 본인이 하든 뭐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하든. 알겠어요? 그런 규정이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한증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뭐 지체 발급한다. 이거 뭐 장난치겠나? 알겠어요? 신고하면 신고 필증 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근데 신고관청은 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뭐한다? 발급한다. 이건 법이고 봐라. 이건 시행규칙이야.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가 같은 말이잖아. 이 법이고 이거는 뭐 시행규칙이고 같은 말. 그러세요. 근데 입주권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 가격이 표시된 신고 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 가격이 표시된 신고 필증 등 두부가 뭐 발급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입주권은 정비 사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요. 가면 뭐 종전 부동산이 있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뭐 그 새로운 부동산을 바꿔받는 거니까 두 개 신고 필증이 실무상 발급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요. 그다음 이거 아까 봤죠?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렇지? 한참 읽어야 되나? 매수인의 신고 필증을 받을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에 따른 금인을 뭐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나왔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돼 있지.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실무에서 부르는 명칭이 뭐다? 전자계약 시스템.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그럼 시험 출제위원은 실무상 표현인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쓸까? 이 표현을 쓸까? 이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곧 전자계약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 속에서 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계약 신고서를 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동 생성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뭐? 제외. 아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그때는 첨부하는 서류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매매계약서 사본도 첨부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도 첨부하고 그랬지. 그럴 경우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완전히 부수적인 절차인데, 그럼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만약에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 이 실거래가 신고거든?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그런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는 건지. 그런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았겠지? 그러면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또 몇 일 이내에 1개월 내에 그 내용을 누구한테? 장관에게 또 제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시군구청이 신고관청이잖아. 신고관청으로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실거래가 신고를 받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다 제출하마. 시도지사는 수합회가 다시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 그런데 특별자치시장이 신고받은 관청일 수 있잖아.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국장한테 가라라는 거야. 특별자치시장은 상급기관에 도지사가 있나? 없으니까 바로 장관한테 가라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 부수적인 절차.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쓱 하는 양식이다. 이 말이지. 양식 작성에 관해서 쭉 적어놨는데, 제가 작성 방법하고 위에 화면하고 같이 비교해놨죠? 비교해놨지? 이거 보면서 요 밑에 걸 읽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보는 거야. 오케이? 이까지가 다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에 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물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그 작성 방법 문장으로 적어놓은 거 있지? 그거 출제위원이 그대로 뺏기겠네요. 그대로. 왜? 출제위원은 실거래가 신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어.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서 양식 있잖아? 양식 그 뒷면에 작성 방법이라고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있거든. 내가 아까 적어놓은 것들. 그대로 보고 뺏기네. 알겠어요? 한번 읽어주면서 요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라 하는구나. 저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라 하는구나. 읽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항상 제가 읽어주면 된다 하는 거는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알겠어요? 이거 내면 거의 다 틀려요. 실거래가 신고서 작성하라 하는 거 내면. 알겠어요? 근데 내니까 또 이 신청도 많이 들어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 이 신청이 들어오냐면 실무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렇게 산다는 말이야. 그 출제위원이 실무 경험이 있나? 없지. 소식에 기재된 작성 방법대로 그대로 뺏기가 내는데. 알겠습니까? 그 가다 보니 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세요. 자,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무슨 신청? 정정 신청. 우리 교재에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어느 부분에 있느냐 하면은 390페이지에 있어요. 일단 요 쭉 보고 알겠어요. 제가 교재에 줄 거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거래계약 신고 내용에 무슨 신청? 정정 신청이 나왔다 이 말이죠. 요 편 봐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했을 거 아닌가 봐. 그렇죠? 직거래, 중개거래일 때. 그렇지? 그러면 거래계약 신고 내용 했는데, 신고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사항들이 왜 됐다? 잘못 기재됐다 하는 게 뒤늦게 발견될 수 있을 거 아이가. 잘못 기재됐다. 그러면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의 뭐를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미 신고 끝났으는데 잘못 기재된 거 에이, 이미 신고는 끝났는데 하면서 나 또부모였고 왜 안 되노? 한번 생각해봐. 잘못 기재했어. 뒤늦게 발견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그럼 나 또부모야 되노? 신고 필증도 받았는데 나 또부모야 되노? 거짓 신고가 되잖아. 거짓 신고, 허위 신고가 되잖아. 허위 신고는 아까 취득 가격의 100번에 1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신고서 작성하다 보면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 근데 괜히 과태료 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뭐 하면 된다.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다. 발견 했으면 놔두면 되는 기고.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이거 할 수 있다 돼 있는 거죠.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게 뭐다? 정정 신청이 되는 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실수 있을 수 있지 실무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이 있겠지? 그 신고 필증에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라는 게. 그러면 정정 신청서 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할 부분 수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가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어요. 다만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부분은, 원래 정정할 부분은 공동으로 이렇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이 반영된 뭐를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문제 없다라는 소리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맞을 일도 없다. 과태료 부과됐다 하더라도 새로 발급받았죠. 이 비주면 되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정정신청이다 이 말이야. 무슨 신고? 변경신고 391페이지에 있지. 조금 더 줄 거면 되고. 봐봐요. 이미 신고는 끝났어. 끝났는데 직거래든 중개거래든 거래계약 신고한 내용 중에 다음 갖고 이런 사항들 중에 하나가 왜 됐다? 변경됐다. 아까 잘못 기재됐다 하는 말하고 변경됐다 하는 말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알겠어요? 맞죠? 실수를 잘못 적을 수 있는 기고 아까 준 거. 그거는 정정 신청하면 되는 기고. 근데 실거래가 신고한 이후에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 없나? 있지. 알겠어요? 그러면 변경됐다. 그러면 그때는 정정 신청이 아니라 뭐다? 변경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한다. 그런 거 구분할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인데, 요 한번 봐봐.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 해놨어. 일부 매수인의 변경. 알겠어요? 일부 매수인의 변경. 그러면 홍길도이가 매수인에 들어가 있었는데 홍길도이 빠지고 홍갑수이가 싹 들어갔어. 변경된 거 맞나? 맞지? 그럼 뭐 변경 신고하면 된다라는. 근데 이 관련 뭐돼 있노? 매수인 중 일부가 뭐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놨지. 자, 그럼 봐봐요. 제가 방금은 뭐라 했노? 홍길동에서 홍갑수이로 바뀌었다 그랬지. 그때는 변경 신고하면 안 돼. 그렇죠? 다시 재신고해야 돼. 해제 신고 거쳐가 재신고해야 돼. 근데 물을 가능성 없어요. 없고, 그러면 원래 홍길도이하고 홍갑수이가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이제 홍길도가 싹 빠져비싸. 빠지고 홍갑수이 단독으로 매수 신고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뭐 하면 된다?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 소리야. 관로를 보면. 알겠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과세 목적이잖아. 그렇죠. 과세 목적. 그럼 봐봐요. 홍길동에서 홍갑수이로 교체가 되면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잖아. 변경 신고가 안 되고 뭐 재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냥 빠지는 경우에는 뭐만 하면 된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게. 그런데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해놔서 알겠어요? 일부 부동산의 변경. 그것도 뭐 변경 신고하라는 건데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뭐 빠지는 경우만 그렇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교체되는 경우는 물건이 바뀌는 경우는 뭐다? 재신고해야 돼. 알겠어요? 그런 것들만 좀 관심 있게 봐두라 해서 색깔을 빨리 해놔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요 부분만 내가 왜 빨간 글씨를 해놓느냐 하면은 다른 걸 거래 지분 비율 돼 있지? 거래 지분 돼 있지? 또 있는 거. 그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 신청할 사항에도 있고, 변경 신고할 사항에도 있고 그래. 그럼 거래 지분 비율이 뭐다? 잘못 기재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정정 신청에도 관계없고 변경 신고에도 관계없는 게 실무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아까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들은 꼭 변경 신고 사항이다라는 게, 이건 정정 신청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제되더라도 이걸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색깔을 그렇게 바꿔놨을 뿐이다. 변경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들이에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정 신청의 경우에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했잖아. 근데 변경 신고는 별지 제3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했어요. 한번 봐봐. 정정 신청은 양식이 별도로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럼 변경 신고는 뭐다? 변경 신고서 하는 양식이 뭐 별도로 있다.
그런 거 한번 봐두라라는 거잖아. 그렇어요. 그럼 또 무슨 신고? 해제 등 신고. 등자가 붙었어. 왜 등자가 붙었느냐? 해제 말고 뭐가 있노? 무효 또는 취소. 그걸 합쳐서 해제 등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해제 등이 된 때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해당 시관청에 공동으로 맨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야. 그러면 당사 중 일방이 신고를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하는 말은 공동으로 뭐라?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 관청에 제출한다라는 게야. 그러면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될 거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 해제 등 신고도 그 당사자의 뭐를 받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항상 제출을 대행할 때는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하는 경우잖아. 앞부분은 누가? 거래 당사자가 해제. 이 경우는 직거래일 경우고, 이 경우는 뭐? 중개거래일 경우.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거기 해제 등이 됐어. 그러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마찬가지 신고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놨잖아.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됐죠? 근데 봐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실거래가 신고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 안 해도 돼. 알겠어요? 안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해제되긴 됐잖아. 그럼 누가 해제 신고하면 되노? 거래 당사자가 하면 돼. 거래 당사자가. 알겠어요? 당연히 해제 신고하는 게 맞나? 맞지? 세금 안 들라고 하면. 알겠어요? 이런 부분이 또 주의를 좀 할 부분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는 뭐다? 안 해도 돼. 안 하면 누가 할 거다? 거래 당사자가 할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거래 당사자만 손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봐봐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이건 직거래일 경우잖아. 중개거래를 통했던 거 안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어났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저런 게 출제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저걸 출제하면 또 여러분들 또 말장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똑같잖아.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요 부분 봐봐요. 그럼 지금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잖아. 할 때 이 해제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해제된 거 아이가?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 신고서에 도장 찍어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해제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할 때는 지가 서명 또는 날인해가 해제 신고하면 된다. 알겠어요? 당연히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할 때는 뭐 자기들이 서명 또는 날인해가 하는 거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할 때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딱딱 출제 포인트잖아.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지문의 내용이 직거래할 경우를 전제로 묻는 지문이냐, 중개 거래할 때를 전제로 묻는 지문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OXF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이거 봐봐.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첨부서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첨부서류 없다. 아까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된 자이다. 그랬어요. 똑같다 이 말이야. 신분증은 내야지. 그랬어요. 신분증 내야 이 놈이 소속 공인중개사 홍길도인지 홍갑수인지는 아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중개보호조는 뭐
대행신고? 아까도 불가. 그랬어요. 그런데. 됐죠? 공통 절차 나왔잖아. 공통 절차. 공통 절차하는 말은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하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하든 공통적으로 뭐다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지. 일방인 신고를 거봐요. 그런 거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인 신고를 거봐든 개업 공인중개사 공동 중개일 때 일방인 신고를 거봐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 해제된 걸 신고하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그때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난한 후에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단독으로 신고하노라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그럼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한체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제 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주라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상식.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하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뭐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면은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공통제재는 읽어보면 되고, 알겠어요? 그런 식. 문제 안 풀어요. 요거 하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줄 꺾고 넘어가 있는데 작년에 나왔는 게 그 구체적이고 복잡한 거 잘 안 물어. 출제인지도 몰라.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거란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신고하는 설명 틀린 것은, 동일하지? 모두 뭐 자연인이고,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법인일 때도 있잖아. 법인일 때는 좀 복잡하나 안 복잡하나? 복잡하잖아. 그 지도 모르니까 빼뿌는 거야. 공동중개 또 복잡해지니까 고려 안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맞죠? 개인 간의 거래고 단독 중개임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야. 제일 단순한 문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신고할 때는 실제 봐봐. 실제 거래가 이 상식 아이가 신고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그렇죠? 공동 신고 사유는 핵심 아이가. 그렇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일 경우 중개거래 아니라 매도인이 거래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 없나? 있잖아.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첨부서류 있었나 없었나? 그거는 또 물으려고 하니까 복잡한데 뭐 안 물은 거야. 큰 틀에서 자꾸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거래 신고 후에 신고 끝났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 취소할 수도 있지 뭐. 무효, 취소, 해제 합쳐서 해제 등이 돼 있잖아. 우리 머릿속에 자꾸 해제 그런 말만 나오는데 갑자기 취소가 튀어나와 벌써. 그럼 취소 나와도 해제라는 걸 또 올린다 안 올린다? 또 올려야 되는 거야. 해제 등.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되나?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애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잖아. X. 그러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 작성 교배 때 그럼 중개거래야 이거. 맞지?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되나?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공동으로 그런 말 빼도 되지. 왜? 공동중개는 고려 안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신청할 때 보면 뭐 공동으로 하는 글자 빠진다 이건다. 문제 봐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했대. 중개거래라서 그렇죠. 그 매매계약이 우회되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 또 하여야 한다. 그럼 X가 알겠어요. 그런 게 된다. 쉽잖아. 작년 문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기본 틀 속에서 자꾸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 알겠어요. 그 책은 되게 복잡하지. 자주구리야. 알겠어요. 그냥 읽어가. 읽어가고 큰 틀을 자꾸 발견해가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책에는 빼놓을 수가 없어. 책 쓰는 사람이. 왜? 이건 출제 가능성이 없다 해가 빼놓고 책을 만들었지만 그게 또 해피는 나왔고 뭐야 너. 책에 또 없는 게 나왔다 이렇게가 요거도 못다 이 말이야. 그 책은 또 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물론 뭐 이 자주구리한 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몇 점만 넣으면 되노? 평균 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세요. 그나마 그래도 이게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읽어주라는 거잖아. 자주구리한 것들 읽어주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공법 같은 거는 자질구레한 거는 뭐 읽어줄 필요도 없어. 그거는 왜 고독 좀 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렇지. 그렇죠. 공법 책 보면 제일 자질구레 많이 나오는 게 뭐고 1, 2, 3, 4, 5, 7, 8, 9, 10 1, 2, 3, 4, 5, 7, 8, 9, 10 계속 1, 2, 3, 4, 5, 10이야. 전부 다 네모 박스 처리해가지고. 그렇지? 그거 왜 다 외우노 그거. 알겠어요. 그럼 됐네. 됐죠? 좀 쉬다 합시다. 쉬다 합시다.